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또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두 차례 개발 계획을 변경한 롯데쇼핑 측이 아직까지 새 설계도면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착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설까지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KTX 울산역 앞에 조성된 주차장입니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가 착공되면 사용하지 못하게 될 울산역 주차장의 대안으로 롯데쇼핑 측이 만든 임시 주차장입니다. 하지만 임시 주차장이 언제부터 운영에 들어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난 2021년 7월에 열린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공식. 요란했던 기공식을 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했습니다. 앞서 2020년과 21년 두 차례에 걸쳐 개발 계획을 변경했던 롯데쇼핑은 지난해 6월 복합환승센터 공사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행하겠다는 뜻을 울산시에 전했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2025년 준공은 물 건너간 건데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경된 설계도면은커녕 준공 시기 등이 포함된 개발 실시기의 변경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 작업을 해서 정식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변경을 시켜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설까지 나오면서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롯데쇼핑이 부실 점포를 정리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복합환승센터에 신규 쇼핑몰을 입점하기는 부담스러울 거란 관측입니다. 롯데 측도 현재로선 복합환승센터 착공 시점을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언제 정확하게 될지 안 될지를 확실히 가늠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올해 당장 할 수 있을지 답변을 당장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울산시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신경 엄청 쓰이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 지지분해가지고 자꾸 연장되고 이러니까 고민이 많죠. 그간 롯데 측의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연되온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 롯데 측의 불확실한 사업 의지와 위기설까지 겹치면서 또 한 번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해오름동맹 광역추진단이 내년 1월 공식 출범합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준하경 경주시장 등은 어제 포항 라안호텔에서 열린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에서 해오름동맹 광역추진단 공식 출범과 관련한 논의를 갖고 내년 1월 공식 출범을 의결했습니다. 추진단은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울산, 포항, 경주에서 각각 3명의 직원을 파견해 총 9명으로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팀 단위로 운영 중이던 추진단을 4급 단장의 기획조정실 부서 단위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시추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한국석유공사와 유관학회 등이 참여한 제3차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고 대왕고래 구조를 시추 위치로 하는 포항의 8광구와 6의 1광구 북부 탐사 시추 계획을 검토한 결과 시추 지점으로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가 석유공사의 1차 시추 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다음 달 중순 시추선이 부산항으로 입항해 기자재 선적과 보급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울산 지역 경찰관들의 비위와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울산 동구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거리에서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울산 중구의 한 경찰서 주차장에서 40대 행정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직위해제와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전국 지역경찰 베스트팀으로 선정돼 특진 대상이었던 신정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실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특진이 취소됐으며 이 밖에도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과 불법 PC방 업주와의 유착 의혹 등 경찰관들의 비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화강 하구가 희귀 멸종위기 겨울철새들의 이동 중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태화강 하구 명총교 인근에서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 저어새 4개체가 먹이 활동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또 이달 18일에는 태화강 하구 모래톱에서 국제보호조로 지정된 검은머리 갈매기 1개체가 발견됐고 지난 22일에는 태화강 명총교 아래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큰 고니 2개체가 관찰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태화강 하구가 모래와 갈대가 있어 일본이나 국내 월동지로 이동하는 철새들의 휴식지로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우 국회의원은 어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면담을 갖고 신정일동 도시재생사업 선정 등 국토부 울산시 현안 사업들에 대해 부처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남구 신정일동 노후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고 이에 대해 진 차관은 선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심을 갖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광범위한 규제 완화를 담은 울산산업특별자치법도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4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어제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기존 이지스함과 다르게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전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정조대왕함은 대한민국 4번째 이지스 구축함으로 전장 170m, 전폭 21m, 경하 배수량 8,200톤 규모로 역대 우리 해군 이지스함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잠수함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 소나 체계와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 분당 4,500발의 20밀리탄을 발사하는 근접 방어 무기 체계 펠렁스, 함대지 탄도 유도탄 등을 통해 해상에서 육해공 상대가 모두 가능합니다. 정조대왕함은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 있는 탄도미사일을 추적, 탐지뿐만 아니라 요격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전에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고도 24km 이내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정조대왕함의 한국형 수직발사체계에 SM-3, SM-6 등 함대공 미사일이 탑재되면 종류에 따라 500km 이상의 고도에서까지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해집니다. 북한이 연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동아시아의 긴장을 고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조대왕함이 북한 도발 억제에 기여할 거란 기대감이 모입니다. 대탄도탄 대잠수함 능력이 한층 강화된 정조대왕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및 수중 위협에 대응하는 해상 기반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 전력입니다. 정조대왕함 승조원 모두는 실전적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춤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억제하며 정조대왕함의 호위함은 충남함으로 두 함정 모두 가스터빈 엔진과 함께 전기 추진 체계도 탑재해 경제적인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정조대왕함을 건조한 HD 현대중공업은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오는 2027년까지 2척 더 해군으로 인도할 계획이고 미국 함정 유지보수 운영 사업인 MRO 사업에도 뛰어들 예정입니다. 저희의 앞선 모든 전투함, 잠수함의 저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꼭 미국 MRO 사업에 진출해서 동반자적인 관계를 더욱더 공건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은 다음 달 정조대왕함 취역식을 열고 1년 동안 무장 등 모든 분야의 시험을 거치며 전투함 전력화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사가 어제 임단협 조인식을 열고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균 현대중공업 사장은 3년 연속 연내 타결로 지속 성장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노사가 함께 미래를 고민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백호선 노조 지부장은 노동자들이 살맛나는 현장이 돼야 회사가 발전할 수 있다며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앞서 노사는 지난 19일 기본급 13만 원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지난 21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가결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섭니다. 현대차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전체 발행 주식의 1.7%인 466만 6천 주를 오늘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장내 매수하는 안을 결의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규모는 약 1조 원으로 이 중 7천억 원은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3천억 원은 주식 기준 보상 등의 목적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모범 장수기업으로 삼두 종합기술과 일신테크, 인터맥, TEC, 코리아 에어터보 등 5개사를 선정하고 어제 오후 인증업체인 삼두 종합기술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향후 5년간 모범 장수기업 상징마크 사용과 경영 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그리고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편 모범 장수기업은 업력 20년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의 중소기업 가운데 지역경제 기여도와 건실성을 평가해 선정되며 지난 2021년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 울산 지역 제조업의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발표한 울산 지역 기업 경기 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울산 지역 제조업 기업 심리지수는 91.2로 전월 대비 3.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12월 경기 전망 조사에서도 제조업 전망 지수가 82.0으로 집계되면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주요 경영 어려움으로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을 공통적으로 꼽았습니다. 울산 소상공인 연합회는 어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지역사회의 뿌리인데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법 개정 추진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확대 적용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최근 정부와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자는 논의를 진행 중에 있어 전국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중에는 일반 교과목 이외에 생태 교육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농작물이 자라나고 수확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선 드론을 활용한 이색적인 생태 교육까지 실시해 학생들의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드론 수업을 받기 위해 모처럼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강사의 설명을 찬찬히 듣고 직접 드론 조종기를 조심스레 조작하자 드론이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이 드론은 농작물에 농약을 살포하거나 물을 뿌리는 용도의 농업용 방제 드론입니다.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드론을 활용해 텃밭을 가꿔보자고 직접 아이디어를 낸 건데 학교 생태교육과 연계한 드론 조종 수업까지 이어진 겁니다. 텃밭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해서 드론부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서 드론으로 물을 뿌리자는 획기적인 생각을 한번 하게 돼서 이런 아이디어로 아이들도 되게 약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걸로 자격증 같은 것도 한번 따봐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드론 수업이 끝나고 이어지는 농작물 수확 시간. 그동안 잘 가꾼 배추와 당근을 직접 손으로 하나둘씩 뽑으며 수확의 즐거움을 만끽해봅니다. 이렇게 직접 수확한 농작물은 학생들이 집으로 가져가 요리 경험 나누기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친구들과 함께 배추를 뽑아서 재미있었어요. 무는 뽑을 때 한 손으로 쓱 쉽게 뽑혔는데 배추는 두 손으로 잡아서 힘을 주어야 뽑을 수 있었어요. 집에 배추를 가져가서 가족들과 맛있는 걸 해먹을 것 같아요. 지난 3월부터 전교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땅 주인이 되자는 의미의 땅땅한 생태교육을 운영 중인 삼평초등학교. 생태교육에 드론 수업까지 더해지면서 학생들이 드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과정도 운영 중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로 진행된 생태교육이 현대기술과 전통 농업의 조화를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G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지난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시행 후 2달간 어린이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어린이 이용자는 하루 평균 3,8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5%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화 사업도 순조롭게 준비 중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울산 남부경찰서와 울산대학교는 지난 26일 경찰 실습학점제 수료식과 함께 이번 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 실습학점제는 울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경찰 실무와 과학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9월 개강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2 치안 종합상황실과 유치장, 사격장 등을 살펴보는 등 다양한 실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구청은 어제 LH 부산-울산 지역본부와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자체가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을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방과 후 숙제 지도나 급식이나 간식을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LH 부산-울산 지역본부는 중구 서동 우정 LH 1단지 아파트 내 주민 공동시설 일부를 5년간 다함께 돌봄센터를 위한 공간으로 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니스트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에서 교육기관 중에선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유니스트는 어제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지역사회 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전국 622개 지역사회 공헌 인정기관 중 사회공헌 우수단체 17곳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습니다. 유니스트는 리더십 센터의 스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첨단 과학 교육을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정기봉사 활동을 진행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원인 자부담금 부과 단가를 세제곱미터당 기존 191만 4천 원에서 235만 6천 원으로 2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수도 원인 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신증축과 영도 변경 시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 소유자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울산시는 부담금이 하수도 사업 투자 비용 대비 85% 수준으로 설정돼 지난해 1월 인상 이후 올해까지 동결된 상태였으며 이번 단가 인상은 사업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